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야간 자율학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계약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결국은 4월 6일까지 연기가 됐는데 그것도 솔직히 4월 6일 날 계약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 4월 6일 이후에 계약이 된다면 이 수시나 정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4월 6일 시점에는 저는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가장 겁나는 게 밀폐된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런 코로나 예방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학교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학생이 만일 전염이 되게 되면 집으로 또 퍼질 거고,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또 세상으로 퍼뜨릴 테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그래도 일단은 계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자, 지금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요? 서울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야간 자율학습을 되게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고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또 학생들과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죠. 이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빠른 귀가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자가 없는 시즌, 일명 야자가 없는 세상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없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한 학업을 조금 챙겼으면 좋겠어요. 학원의 도움도 솔직히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좀 야간 자율학습 반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거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거든요. 근데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면 무엇인가 배워야 되고, 어떠한 이런 학원의 도움이나 인강의 도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은 학원이 11시에 문을 닫아요. 10시나 11시에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뭔가를 좀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야간 자율학습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정규권 아이들이지, 좀 학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평가겠지만, 자, 그런데 만일 야간 자율학습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해지기 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나와요. 한 5시, 4시 반, 5시 이 정도 되면 학교에서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좀 학원 스케줄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학원을 가갖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전 요번에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질 텐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가 부족한 학업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대치동 이 수업에 되게 목말라 계시는데, 솔직히 대치동 수업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걷다가 대치동에 잘 나가는 강사들 생각보다 그렇게 만나기 쉽지가 않으세요.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이라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강사 있고 못하는 강사 있으실 거예요, 분명. 그렇지 않을까요? 다 잘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워낙 학원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도 많고. 자, 그런데 대치동에서 진짜 잘 나간다라는 강사님들은 다 인강이라는 걸 찍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스킬이나 좀 그 방향성들 이런 거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인강 찍어봤지만 인강 강사가 진짜 열심히 하는 데가 카메라 돌아갈 때예요. 지금 저처럼 카메라 돌아갈 때 정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서 빠졌을 때 좀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인강이라는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강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크게 2가지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실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인강을 완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다 듣지 못해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인강할 때,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할 때
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수강한 데이터를 보면 제가 그때는 사탐을 가르쳤기 때문에 1강부터 20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1강부터 5강까지는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20강까지 완강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솔직히 좀 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인강에 대한 시스템을 시간표를 짤 때 어떻게 짜냐면, 나는 월요일날 국어를 들을 거고, 뭐 수요일날 뭐 7시에 수학을 들을 거고, 뭐 토요일날 뭐 9시에 영어를 들을 거야.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럼 못 지켜요.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그거 못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날아가고, 걷다가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수학을 들을 건데 아버지가 외식을 하재요. 돈가스 사주겠대요.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 뭐? 나 지금 수학 인강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중요시 할당을 했는데 아버지가 밥을 먹자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아이가 돈가스? 그래? 하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면 좀 좋냐면, 나는 수학을 한 주에 2강은 들을 거야. 그러니까 한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개의 강의를 들을 건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한 달이 4주니까 8강의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8강의 들을 거야 라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2개씩 들을 건데, 만일 그러니까 첫째 주에 내가 하나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3개를 듣던지 어떻게든 그 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8개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폭넓게 계획을 잡아야지 조금 그래도 성실성이 완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을 만일 내가 들을 거면 끝까지 들어야죠. 고3인데 고1, 2도 아니고,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완강한다는 건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완강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성의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면 안 돼요. 못 지키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틀린 문제입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솔직히 잘 가르치세요. 문제집도 정말 잘 만드시고, 그 문제집 하나 만드는데 진짜 많은 돈과 투자를 하시거든요. 시간과. 그러니까 잘 가르치시고 문제집도 잘 만드시고 교재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인강을 보다가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린 문제를 그 인강 강사가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해주지만 그게 우리 아이한테 맞춤형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틀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오프라인 학원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학원 강사님들도 인강에 나와 있는 문제 충분히 다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어떠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뭐 개념이나 스킬 같은 거, 문제에 대한 유형 이런 거 배웠다라면, 내가 좀 약한 부분은 오프라인 학원 강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없더라도 학원 시간을 조금 더 할당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내 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 학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모르는 부분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간 자율학습에 야간 자율학습으로 빠지면서 생긴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 시간을 좀 알차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야간 자율학습이 빠졌을 때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한 학업을 내가 혼자서 뭔가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개념이나 수업하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효율성이 높아요. 시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학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인강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세우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 솔직히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없다라는 개념하에 4월 6일 이후로 나의 계획표를 좀 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축소될 거예요. 이제는 모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단체 활동, 체험 활동, 뭐 외부에서 특강 강사가 온다거나 이런 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최대한 학교 활동 계획표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번 학기 어떻게 운영할 건지, 특히 고3 아이들, 고3 진짜 프로그램 아무것도 설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기록표 생각보다 진짜 만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서 그래도 진로나 어떤 자율이나 동아리나 뭔가 활동이 아예 못하기는 못할 거라고요.
만약에 동아리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연구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학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계획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학교가 진로나 동아리, 자율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4월 6일이 되자마자 학교가 오픈하는 시점에 리스트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학기잖아요. 솔직히 2학기 때 학교가 얼마나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활동 라인을 넓힐지 모르겠지만 한 학기 동안에 저는 한 개씩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3학년도 마찬가지지 않나?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하나 정도, 진로 활동도 하나 정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동아리에서 내가 어떠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어떠한 전공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하는, 왜 그러냐면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봐요. 1차 자료 같은 경우, 1차 자료가 뭐냐면 내가 만든 데이터예요.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실험을 하고 뭔가 조사를 해야겠지만 2차 자료, 그러니까 문헌 자료들, 남이 만들어 놓은 문헌 자료나 사료 같은 거는 솔직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좀 이런 뭐 SNS나 유선 통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잖아요. 토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자료 분석 정도를 통해 갖고 뭔가 베이스를 좀 깔아놨으면 좋겠고요. 진로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뭐 진로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진로 이제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들, 일단 뭐 특강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많이 제재가 갈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한 개 정도의 활동들, 특히 뭐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함양하는 진로 독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로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표를 미리 리스트를 체크한 다음에 4월 6일이 됐을 때 학교에서 그냥 학업에 들어가야겠지만 학교의 어떤 계획과 리스트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봉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개인 봉사 안 나가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3학년들도 개인 봉사 한두 번은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번 시즌은 없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이번엔 개인 봉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어떤 봉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 부분만 충분히 소화를 해낸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지금 개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양원이 됐건 아동센터, 장애인, 뭐 도서관 할 것 없이 지금 다 폐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봉사가 없는 대신 학교 봉사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학교에서라도 이 작은 활동이라도 봉사에 약간 참여하는 이런 모습만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이 없으니까 그 생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내가 부족한 학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비교과에다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부족했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비교과 활동은 최소화시켜가지고 내가 학교의 계획표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냥 한 개 정도만이라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결국은 동아리나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과를 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좀 잘, 그러니까 없어진 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강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면서 비교과가 축소됐다는 건 교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학업에도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라이브 방송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